김성훈이 독방에 갇혀있는 동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안구역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충격적인 모습. 국힘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게이트의 서막, 바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껍데기로 전락시킨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관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던 당시 경호처는 물리력으로 막아섰습니다. 차벽을 비롯해 3차에 달하는 저지선이 만들어졌고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스크럼을 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장병은 위법적인 명령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소총을 들고 위력 순찰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총쏠 실력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체포조에게 총을 가진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오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강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 김신정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2025년 1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었죠. 얼마 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분의 그 관저에 가서 45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죠. 지키려고 했잖아요.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 45명은 저는 그 좀 조용히 좀 국민들께 좀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2025년 1월 15일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좀 다시 기억을 불러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이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그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으니까 뭐 수사는 수사인데 좀 사과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이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사실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45명 가운데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의 발부가 과연 예.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느냐, 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느냐, 이런 그 논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45명이 가서 현장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에 저도 뭐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서 예. 분명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3심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고 적법한 법 집행이었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면 적어도 저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감의 메시지 정도는 내는 것이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김정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입건된 네 사람은 전부 다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를 지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내대표를 지냈었잖아요. 나머지 두 분 의원들도 전부 다 중진급이잖아요.
그런데 뭐 겸허하게 반성하고 유감 표명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럴 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건은 2주 전에 됐는데 이거는 정치 테러다 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본인들의 어떤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45명의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막 저지하는 모습 봤을 때 정말 우리 황당하고 막 더 분통이 터졌던 그런 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작년 1월에. 그런데 왜 네 사람만 입건을 했느냐. 그 특검 측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대표 원내대표 지냈고 중진들인데다가 특히 이 의원들이 SNS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적극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체포영장 말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이 당시 모였던 저런 대치 상황이랄지 의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파악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매우 적극적으로 막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윤석열 지키러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러 왔다라고 답변하는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 결론을 보고 여전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다시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어찌됐건 입건돼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예. 본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특히 법조인들도 2명이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판사 출신들이고 그러면 사과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들의 입장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2025년 1월 상황이다. 이제 옛날 일이야라고 넘기기에는 당시에 공수처에 이제 적법한 체포를 막으려고 당시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다 스크럼을 짜고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계속 국회의사당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가? 당시 여당 의원이었으니까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한 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정광지원 말대로 당시에는 그렇게 봤더라도 좀 판단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3심까지 판단이 됐고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면 유감의 뜻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고 조마조마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까? 두려웠고. 그렇습니다. 두렵고. 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 직원들 체포방해 혐의 1심 또 선고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징역 4년 법정 구속됐고요. 법정 구속돼 버렸어. 예. 그리고 작살남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징역 5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됐고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뜨네. 예. 야, 근데 드디어 확실히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어. 네. 예, 죄 지으니까 결국은 구속되네. 그런데 속도는 늦지만. 한편으로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밖에도 있었다는 얘기기도 뭐 하잖아요. 그렇긴 사실. 하죠. 그래도 네. 뭐 법정소 바로 됐으니까. 우리 진짜 많이 겁먹었었는데 걱정 많이 하고. 총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진 그렇죠. 찍히고. 예. 결국 처벌 받네요. 예. 우리 그럼요. 의원님들 네. 고생 덕분에 또 이렇게. 네, 저희들도 조심해야죠. 양형은 좀 불만인 거거든요. 양형은. 저게 그 김성훈이 5년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그 자기가 지금 주범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년은 넘게 체포방해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여러 사실관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김성훈 경호차장의 심경 변화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완전히 그 끝까지 마치 그냥 완전 호위무사의 전형처럼 행동을 하다가 말을 바꿨죠. 네. 야, 이 아니었네. 변호인도 내보내고. 강의구 부속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완전히 그냥 찰떡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도 변호인이 나가자 말이 바뀌었다. 다 제살길 찾아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당연히 그런 거고 네. 이 특검이 이렇게 흘리잖아요. 자, 맞아요. 그 선배 말씀하신 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서로를 내분시킨다. 교란시킨다. 서로를 떼어놓는다. 예.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EJ 전략이 통하고 있고 EJ. 예. 결국은 이제 둘 중에 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소위 말해서 좋은 사례는 아닌데 네. 범죄 공동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먹힌 사례가 전두환 장세동이에요. 전두환 장세동. 네. 사실 이제 그 카르텔을 하려면 마피아 정도 전두환 장세동 정도가 끝까지 같이 간 거고 네. 그건 이제 뭐 비자금이나 정말 이 사람에게 뭐 평생 먹고 살 만한 뭔가를 어쨌든 범죄자끼리도 각자의 락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쪽은 그런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면 굉장히 깨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마늘밭에 50억 묻어놓고 야 너 잠깐 갔다 와라. 그럼 그거 네 거다. 네. 근데 윤석열은 마늘밭이라고 본인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무인기로 좌표 찍어줘야 될걸요. 감옥 없어. 예, 가보면 다 자기가 없어. 먹고, 예, 국갈비 다 자기가 해먹고. 마늘밖에 없어. 그리고 누구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 그래서 원래 결국은 본인이 제일 챙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그치. 예. 맞아. 챙기다가 지금 통수 맞은 거잖아요. 나 어젯밤 꿈에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래 돌돌이 합니다. 돌돌이는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뭐 고소고발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되기를 악망합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스타일상 이 사람들을 끝까지 뭐 책임지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 그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영장이 나오잖아요. 윤석열을 이제 구속시켜야 되는 가장 세 가지 이유, 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그리고 도망할 염려. 이 세 개 중에 저는 그러니까 보도 보니까 이제 그런 문장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직도 부하들에게 자신의 저 과오나 자신의 범죄를 자기는 몰랐고 부하들에게 다 책임지라고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증거인멸 정황이에요. 맞아요. 계속 내통하고 바깥에서 야 그럼 요렇게 맞추자 요렇게 맞추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경호처 내부도 지금은 처음엔 눈치를 좀 봤잖아요. 왜냐하면 경호처 일반 직원들도 예.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경호처에서 경호처 발로 뭘 나왔다는 거 무슨 소식이 나왔다. 여기에 염려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를테면 경호처라는 게 네. 스위스 은행이라고 칩시다. 스위스 은행이 전쟁 났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전범 히틀러 뭐 금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예를 들면 스위스 은행에 맡길까요? 그런 딜레마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금고직인 나를 죽이지 않으면 히틀러든 뭐든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설사 악당이 나한테 맡겼을지라도 나는 나의 신뢰가 이 신용이 나의 전부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려면 나를 죽여라. 네. 이런 태도를 보여야 전후에 진짜 부자들도 이 사람하고 일을 해요. 그게 스위스 은행의 비밀이에요. 그쵸. 사실은. 그 크레딧. 근데 그게 신뢰의 힘이거든요. 옳든 그르든 간에. 근데 윤석열이 뭐 김성훈 의리가 없어. 예, 지금 와서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추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석의 본 모습이거든요. 뭐 나는 그렇게 지시 안 했는데 비아폰 뭐 그러니까. 네가 그때 뭐 전산 전문가랬지. 비아폰 그때 뭐 주문 야, 네가 통신 잘한다며. 예. 그러면 저 단말 그러니까 지워라. 단말 이 세계는 뭐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 물어봤을 거예요. 예. 근데 영장에도 이제 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훈 예를 들면 차장이나 이제 간부들도 사실은 이제 포위망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할 말 하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도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말씀 안 하시니까 본인이 50년 사시면 되겠네. 그럼 네가 독박 써라. 너 사형이야 그러면. 변호인들 잠깐 나가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창형 종합특검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나 의원에게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서면 답변서를 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체포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체포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나 의원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경호처 이중대 인간방패 45명도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체포를 막은 행위를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내전을 획책했다는 바로 그날 윤석열의 사병이 되기로 한 또 다른 선출직 공무원 집단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고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44조가 규정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인간 방패의 선두에 서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는 꼼수이며 진짜 내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나경원 의원은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제가 인간방패 45명 명단을 공개하자 체포방해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도의를 운운하면서 제게 항의를 했습니다. 또 체포방해 행위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변명도 했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더한 저들의 언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말한 소위 정치적 활동은 중대한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불법 영장, 위법 수사라는 헛된 망상은 법원에서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모두 적법한 것이었음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이 확인되어 정당 해산이라도 당할까봐 침묵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내란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사과를 기대하는 국민을 무시하면 그만일지 묻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체포방해 징역 2년 선고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경률이라고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 파라든가 하는 김경률이 나와서 이때 체포 방해를 한 사람들 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7년 선고 받았고요. 여기에 가담하신 분들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바로 그 내란 일으킨 그 정권에서 일어난 온갖 조작 기소 수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 하고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관적인 보고를 해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계엄 직후 나경원과 통화했나? 왜?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뭐 어쩌다고 그때 지은 당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부의가 걱정하신다며 법률적 대응도 부탁한다고 경호처를 사실상 지휘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영부인님 편히 계십시오. 끝까지 지켜내고 막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화를 경호처 사병화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2024년 12월 말 김건희 씨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관저 압수수색은 당장 안 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없습니다라며 아무 걱정 마십시오라고 답합니다. 재차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라고 묻자 법률의 근거에 차단하고 있다며 영부인님 편하게 계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더니 부의가 살짝 걱정하신다라고 말하고 김 전 차장은 특검보다 더한 것이 와도 현행 경호처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법률적 대응도 준비 부탁드린다는 말에 내비라 답하고 대화는 끝납니다. 이 대화가 있고 며칠 뒤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버스 차력과 인간 저지선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종합특검팀의 무도한 정치 테러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좀비 특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칼춤을 추는 망나니 특검, 이것이 법치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종합특검의 무도한 정치수사, 참담한 민낯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청부 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 탄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퍼렇던 내란 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 하다가 참다 못한 내란 특검의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다른 특검조차 혀를 내두르는 이 무리한 억지 수사를 왜 강행하겠습니까?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훈수사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범죄는 공소 취소로 싹싹 지워버리면서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서 공소 창작을 하겠다는 저열한 보복수사입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종합특검팀은 매주 언론 브리핑을 앞시고 기자들, 언론인들이 묻지도 않은 야당 국회의원들 이름을 앞장서 호명하며 일부러 낙인을 찍어대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며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 범죄 행위입니다. 게다가 서면 조사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발 혐의와 아무런 관련 없는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식으로 캐묻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고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종합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저희는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습니다. 법을 권력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유린한 대가 반드시 철저히 수사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1동. 김성훈은 김건희와 텔레그램도 또 주고받았더라고요. 김건희와? 예. 12월 내란 특검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내란 특검이. 예. 그런데 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그 불안감에 김건희가
김성훈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볼까요? 김건희가 이렇게 보냅니다. V 윤석열이죠. V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성훈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 영장이나 체포 영장이나 다 맡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김건희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잡은 거지. 경호처 직원들. 애진지게. 예. 이게 12월 중순이라는 거거든요, 의원님. 그때부터 이렇게 좀 다 잡았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훈 저게 캡처본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캡처본으로 보통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캡처를 왜 합니까, 자기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과시하기 위해서. 나 김건희랑도 연락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다음에 이제 1월 달에는 윤석열하고도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캡처본이 남아 있는 건데. 신기하더라고. 네. 캡처본을 남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시. 두 번째는 완전 사생인 거죠, 사생. 너무 좋아하는 사생팬. 거야. 너무 좋아해. 영광인 거죠. 김성훈이 정말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인데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극단적인 간신 뭐 그런 모습인데 애초부터 이제 그 경호처 외곽의 역할을 하다가 이 경호처 사장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상상 초월의 이 아부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오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주인공이 김건희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부패 행위에도 심지어 내란에도 군을 움직인 거에도 김건희가 모든 아이디어와 지휘 명령 계통 갖고 윤석열을 그냥 도구로 이용해서 이렇게 부린 것이다라는 추정까지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진짜 김건희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한이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입니다, 이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구나 하는 정말 잔인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2023년 8월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그리고 잼버리 파행으로 한덕수가 변기 닦고 있을 때, 민심이 흉흉할 때입니다. 그때 잼버리 참여한 분들 막 고열로 난리도 아니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막 땅에 떨어졌었잖아. 그런데 그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남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김성훈 경호처장, 오랜만에 또 다루네. 로맨티스트? 김성훈 경호처장이 요새 경찰에 가가지고 다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나 봐요. 관련 내용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 부장이 당시에 여사께서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무전으로 전파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바닷가를 서둘러 평탄화하고 장작도 가져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거 할 때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현타오죠.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있었고 대선 캠프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 사람들이 이제 캠프파이어 막 해가지고 휴가지에서 했던 일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그 캠프파이어에서요, 그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앞으로 서로의 다짐도 저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말합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21g 대표입니다. 21g 대표예요? 여기까지 갔어. 이거 민간인인데? 예. 21 제가 국회에서도 공개를 했던 사항인데 21g 대표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자기 저도 휴양지에 휴가 같이 갔었다고. 캠프파이어 같이 갔다고. 자기 부인은 가지 않았고 자기 이외에 서너 명의 민간인이 있었다. 같이 했고 말씀처럼 방금 발제하신 것처럼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코어 그룹들이 모여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 아까 뭐 캠프파이어 정도가 아니라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이 진해 인근에 있는 폭죽이라는 폭죽은 다 끌어모았대요. 캠프파이어하고 폭죽을 발사를 위해서. 그래서 진해 인근에 폭죽이 동이 날 정도로 다 모아가지고 그날 다 쏘았어요. 와, 진짜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포함 어느 누구도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관련 내용도 이제 진술이 있는데 해군 군함에서
선상 파티를 즐겼다는 건 뭐 세상에 알려진 사실 예, 아니겠습니까? 다뤘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 알았는데 대통령이 이 짓을 해도 욕먹을 짓이야. 근데 대통령은 그때 또 없었나 봐. 군함에 김건희만 있었대. 그때 선상 파티를 즐겼는데 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윤석열은 수석들과 다른 곳에서 만찬 중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술 먹고 있었다는 거고. 예, 귀빈정엔 김건희만 있었다. 자신도 김건희 초대로 참석을 했었다. 방금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씀해주신 다른 경호처 간부가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귀빈정이 이게 식당 이름이 아니고 배 이름이 배를 이렇게 채팅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타고 가는 해군 군함입니다. 네. 네. 와, 진짜 열받아. 진짜 이거 용서가 안 돼. 캠프파이어 때는 윤석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없었지. 들었고요. 시계열별로 쭉 정리를 해주면 이런 네네. 겁니다. 우선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어서 배를 탔고요. 네. 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거죠. 그쵸. 그 안에서 작살 파티를 한 거예요. 네. 군함에서 네, 작살 군함. 파티예요. 작살 파티까지만 그러면 네. 제가 요거 짧게 정리하고 그러면 디테일한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금바리회 공수해가지고 먹었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김용현 당시 이제 경호처장의 지시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를 공수했는데 경호처 직원이 김해공항에서 회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됐나 봐요. 작사를 이용을 하려면 뭐 어촌계장에 그거는 요 다른 얘기예요. 네, 요거는 직접 잡으려면 작살 쇼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금바리는 그냥 갖고 와서 그렇게 가끔 먹었고 거고. 작살 쇼가 또 있었는데 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작살 쇼 의혹 제기를 했던 박지원 의원님의 그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의혹 제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잖아.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살 쇼와 관련해서 작사를 이용을 하려면 어촌계장에 허가가 있어야 된대요.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걸 알았나 봐. 자, 그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횟집에서 활어를 구해 와가지고 수조에 넣고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데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경호처 지금 얼마나 현타와.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이제 좀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시계열로 쭉 엮어서 하루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작살까지도.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띄웠죠. 거기서 작살 파티도 한 거예요. 다금바리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수조에 넣어서. 자, 근데 또 야, 우리 좀 폭죽을 하나 봐야 돼. 그러니까 경호처 모든 요원들이 다 동원돼서 진해에 있는 폭죽들 다 쏘아가지고 선상에서 폭죽 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나서 야, 지금 우리 캠프파이어 해야 돼라고 해서 경호처 간부들 동원해서 바닷가 평탄화 작업을 쭉 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요. 캠프파이어가 끝난 다음에 야, 우리 노래나 한 자리 할까?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을 동원해서 그 저도 휴양시설에는 노래방 기계가 없거든요. 시내 나가서 가지고 와.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이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서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밤에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럼 노래도 뭐 불렀을 거 아니야. 여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거 정말 돌아버리거든.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경호처 간부가 노래방 기사는 아니잖아요. 진해 시내에 나가서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 오면서 자기가 설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죠. 정말 현타가 오겠습니까? 평탄화 작업까지는 그렇다 쳐. 노래방 기계 설치하던 그 간부가 얼마나 이게 폭죽사와 노래방 기계사와 작살쇼에 이게 V0였던 김건희를 위한 쇼였던가. 하룻밤의 쇼. 노래는 그 캠프파이어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또 어디 들어가서 한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 내란 없었으면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을 시기야. 당연하지. 지금도 매 휴가 때마다. 아직 여러분 임기 안 끝났습니다.
놔뒀으면. 와. 저는 이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가장 큰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요. 8월을 잡으니까 UDT 출신이랬을 거고 뭐 한우 먹었으면 그러면 야 707 없냐 뭐 이랬을 거.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했던 경호관들은 맞아요. 저한테 제보를 했을 때 야,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보도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건 김성훈이 이제서야 이제서야 뭐 그런 일들을 인정하잖아요. 예. 제가 국회에서 그토록 해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인정 안 않았거든요.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자기가 발뺌하려고 자기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김성훈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실제로 VIP 휴가지에 따라가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계통이 아니지. 예, 네. VIP 휴가지에 따라가는 사람은 경호본부장 또는 가족부장, 수행부장 등이 가는데요. 이 시기에 김성훈이 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유는 권력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아부하고 겨냥했던 거예요.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 어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들은 거예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휴가지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김성훈은 뭐 현타 올 일이 없네요. 전혀 없죠. 거기에 그리고 들떠 있었겠네. 그 다음에 8월 중순경에 윤석열 부친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부친상에서 김성훈이 빛을 발하죠. 전국에 몇 자리를 알아보러 다녀요. 김성훈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눈에는 확실히 들어요. 도장을 찍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다음에 24년 봄에 차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실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기억해 보세요. 탄핵 그 내란 시기에 박종준 처장이 그만둡니다. 경호처장. 맞습니다. 갑자기 박종준 그만둬요. 이 양반이 그나마 경호처 내에서는 온건 합리파였어요. 이 사람을 똘똘 말아서 내보는 게 김성훈이에요. 대단히 권력력이 강한 자이고 저도 휴가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용현이 시켜서 나는 몰라 시켜서 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판이 다가오거든요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관련한 진술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휴가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관련한 증언들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 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캠프파이어를 해달라고 해서 캠프파이어 준비도 했다. 뭐 이제 뭐 물고기 잡는 그 뭐 하라고 해서 또 했다. 뭐 이런 것들. 이거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김건희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요건 들을 때마다 놀라운데 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다라는 내용도 이것도 이제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김건희 사적 지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업무 관련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욕심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냥 경호처에 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김건희가 갑자기 그 한강다리 마포대교를 막아가지고 강변북로가 갑자기 이제 경찰이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뭐 순찰한다고 그래서 경찰이 막았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사실은 대통령 놀이를 한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저도 휴가도 제가 왜 이게 사실은 뭐 캠프파이어하고 뭐 이런 게 왜 특검 안에 들어갔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캠프파이어 해가지고 이게 특검의 내용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 가가지고 해군 있잖아요. 예. 해군정 네. 그 군함을 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휴가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저도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다. 그리고 뭐 회를 먹고 싶었는지 그 회를 또 그 여기가 저도가 통영이거든요. 예. 그 근처에도 횟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군 배를 이용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회를 떠온 거예요. 공수를 해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특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뭐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예. 어제 이제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예. 그 사실상 마지막까지 윤석열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공수처가 막
그 공수처 직원들 이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체포 영장도 막 뭐 총으로 막 저지시키려고 했던 그 김성훈이 갑자기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휴가 때 김건희가 시켜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무슨 뭐 작살 무슨 찍는 거를 했다든지 뭐 선상에서 해군 배저 거기서 뭐 술 파티를 열었다 그런 것들을 다 진술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점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제 앞서서 진술했던 내용과 좀 이제 배치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어떻게 뭐 전략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는 추이를 김성훈 전 차장도 보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본인 사건에 유리한 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김 전 차장 입장에서는 진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본인이 추후에 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변호인이 그렇게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거는 뭐 김 전 차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각종 관계자들 그리고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전 차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을 번복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죠.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앞선 진술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 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더 높다고 볼 것이고요.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김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이 이제 선상 파티가 있었을 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이 터졌었고요. 잼버리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졸속으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때예요. 근데 저도로 뭐 휴가를 갖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 휴가 기간이니까 갖다 손 치더라도 김건희 혼자 있는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이 직원들과 공유를 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3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휴가 간다고 한 거예요. 그 휴가 기간이 이제 7박 8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상병 그 순직 사건이 한 2주 전에 있었고 그때 이미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국제 행사가 이 잼버리였는데, 그렇죠. 그 잼버리 행사를 망쳤어요. 그냥 아예 이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전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잼버리 참가하려고 많은 청소년들이 왔는데 그때 날씨가 이제 엄청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숙박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운데 뭐 어느 정도 야외라고는 하지만 곳곳에는 이제 온열 환자들이 생기면은 그분들을 치료하는 뭐 응급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온열 환자들이 속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청소년들을 보낸 부모들이 SNS로 난리가 나가지고 한국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부가 총동원돼요.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잼버리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그 뭐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그 저도 경남에 내려가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도 웃긴데, 근데 거기서 해군 함정을 동원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거 그냥 좀 정신이 제대로 있다면은 근처 횟집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왜 회를 갖고 오는지 진짜 이건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소해 오니까 말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국민적으로 대통령이 뭐하나 이렇게 관심이 정부가 뭐하나 이런 관심이 있는 때에도 거기서 캠프파이어하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해군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나라 지켜야 될 군인들한테 회를 떠오라고 하는 게
진짜 정상적인 이 지도자가 아닌 거죠. 예. 대통령 부부가 아닌 거죠. 네. 본전이 이 상황이 일단 이제 김성훈 차장이 진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은 군함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부인 혼자 있을 때 이 해군 군함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시죠. 일단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어떠한 공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행위 자체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건희 씨의 단순한 지시만으로 지금 경호처 전부가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공범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경호처가 지금 선상 파티를 주관하고 회를 뜨고 회를 잡아오고 그런 것들을 할 그런 직무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업무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김성훈 전 처장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 범죄 혐의를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고 자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형을 경감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 전 처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과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건희 씨도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싶다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김성훈 전 차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진술이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관련된 물증도 속속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의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윤석열이 기빈정에 없었다라는 이 진술이 윤석열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여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만약 직접적으로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이 더욱더 용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김건희의 그런 지시가 통용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만으로는 입증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김성훈 전 처장이라든가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설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함정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 혐의 수사 중에 이 진술이 나온 건데 요 관련해서는 2차 종합특검도 김건희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김성훈 전 차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수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혐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1차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부분들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특검을 하게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핵심 관계자인 김성훈 차장이 관련해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의 추가 진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김성훈 차장의 이런 주요한 진술이 나온 점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그럼 집중해서 좀 관련해서 소환을 해서 좀 수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김성훈 전 차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가 이제서야 관련된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 깊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보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관련된 혐의 입증도 더욱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휴가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가장 중요한 책사로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내용들,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술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아마 2차 종합특검이 집중을 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